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등 자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동 대형 인공지능 가속기 선적에 대한 허가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도체 수입량을 늘리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이들 국가의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대인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주춤하고 있지만 올 초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공지능 반도체 랠리에 이른바 B2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최대 3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가 건설될 전망입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되면서 탈탈원전 기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했습니다. 하이브 측 사내 이사 3인이 이사회에 입성하면서 어도어 이사회 민 대표 측 인사는 남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이후로 하이브의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은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제법 많이 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또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많은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셨을 네. 것 같은데 조금은 그 걱정을 불신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어제 오늘 이 수급의 변화는 아무래도 제가 추측을 해보면 5월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어떤 수급 변동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 실적 시즌이 이제 완전히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더 가려면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분기 실적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먼저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참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것도 알고 어떤 기업이 메인인 것도 알고 어떤 기업을 지금 사야 확률이 높은지도 알지만 선뜻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못 사는 기업들이 지금 많아진 게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참여하신 분들에게 난이도가 정말 높다, 어렵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선물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에 따른 환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습니다만 일단 선물의 어떤 안정화를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금 수급이 아닌가 싶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을 때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빠졌어요. 네. 하지만 니케이는 어제 장 후반부에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좀 못 올라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중화권 다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강한 걸까요? 강하진 않죠. 네. 일단 그래도 이들이 조금 더 다음 주에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오늘의 상승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로 좀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살펴보니까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래 동안 크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매수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까요?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하고 현물 매수, 특히나 선물 매수 쪽 같은 네. 경우는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그게 고점이 되거나 바닥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월 달부터 한번 좀 보게 되면은 3월 달 같은 경우 이거는 물론 추가 상승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3월 20일 날, 3월 21일 날 외국인 선물 이틀 동안 매수 계약수가 28,000계약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때가 공교롭게도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5%간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삼성전 이제 뭐 코스피가 2,800간, 2,900간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사례를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 이후에 또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적이 언제는 5월 7일, 5월 8일이거든요. 이때 33,000계약이 들어왔어요. 33,500계약 정도가 들어왔는데 5월 7일, 5월 8일 한번 차트 꺼내서 보세요. 이후에 2,750포인트 돌파가 안 됐거든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 언제냐면은 이게 4월 이제 10 며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보게 되면 뭐 앞뒤도 있겠지만 3일만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도 28,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4월 16일 이후 주가 볼까요? 4월 16일 이후에 주가를 보게 되면 2,600포인트를 안 깼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조금 과하다 네. 싶을 때는 그때가 고점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례를 보게 되면 3월 20일 사례, 4월 16일 사례, 5월 7일 사례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보면 외국인 선물이 좀 과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때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매수도 마찬가지로 좀 과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어찌 보면은 지난 이틀 동안 외국인 선물 매도 계약수만 보더라도 22,000계약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쪽 같은 경우도 3억에 가까운, 죄송합니다. 3억이 아니죠. 3조에 가까운 매도가 나왔는데 네. 이 매도를 보더라도 좀 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좀 과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거 사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역발상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종목별 등락행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하이스가 좀 흔들리긴 하지만 지금 오랜만에 두 종목 차이긴 하지만 네. 상승 종목수가 아예 뒤집어져 버렸네요. 방금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그죠 종목 그러니까 수. 네. 제가 항상 보는 건데 지금 상승 종목수가 766, 하락 종목수가 768. 보합에 있는 종목이 방금 또 바뀌었어요. 네, 또 바뀌었네요. 또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제 그제처럼 하락 종목수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히려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땐 시장에 커다란 스펙타클한 호재는 없다라고 봅니다. 계속 지르바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심리만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종목들의 분위기가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부터 의미 없는 손질이라든지 매도는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 11월 달 이후에 121선 정도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835포인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빠지지만 않는다면 또 쌍바닥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 가장 걱정됐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올해 1월 달 그리고 지금 3월 달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5월 달 보기는 5월 달과 올해 1월 달 위치가 좀 비슷하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만약에라도 이 83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좀 돌아서주지 않을까. 오늘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게는 안 봐져요. 나쁘게는 안 봐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좀 네.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발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화장품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네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 꽤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점차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 수출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그 무역협회 들어가서 제가 자료 볼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군데 파는 것보다 두 군데 파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색조 화장품이 이렇게 잘 나갔지
잘 나갔잖아요.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 에이블 CNC, IPM LCC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하네요. IPM LCC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러니까 탈중국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매출처 이런 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수자도 좋아졌죠. 네. 그러면서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너무나 수치가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북미 현재 가지고 있는 해외 매출처만 가지고는 숫자가 이전 이상만큼 더 늘어나는 것은 힘들 겁니다. 물론 매출은 늘어나겠지만은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늘어나긴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추가적인 어떤 매출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유럽 쪽, 그 중동 쪽으로 힘을 좀 실어주게 된다라면은 그쪽에 매출 반영이 되게 된다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 5월 달부터 코스메카 코리아인지 잉그로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저에도 질문하셨지만은 네. 많이 높아요. 가장 중요한 건 높은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 또 대안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중국 인바운드 수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동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상향이잖아요. 네. 지금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보세요. 최근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차트를 넓히게 되면은 그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제가 잉그로드랩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보세요. 작년 5월달부터 해서 5,000원에서 지금 25,000원까지 5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오른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해가지고 효과가 기대가 되는 마녀공장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차트 게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원료 쪽 보게 되면 뷰티 스킨 네. 이런 것들 뷰티 스킨 같은 것들도 아직 그렇게 바닥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충분히 대안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많이 오른 것만 안 보셔도 돼요.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토니모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가져오신 이후로는 수익률이 벌써 49%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또 신고가도 기록했는데 그래도 아직 모자라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잉글로드에 비교하게 되면은 네. 아직 낮다라는 거죠. 잉그로드랑 49%하고 5%는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수익률이 잘 나오셔서 네. 지금 축하해드리는 건데. 그런가요? 네. 죄송한데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갖은 거 종목을 제가 까먹어가지고 네. 죄송한데 어쨌든 뭐 토니모리가 됐던 네. 뭐 뷰티 스킨이 됐던 어쨌든 화장품 섹터에서 충분히 접근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그렇게 종목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휴엠앤시 요 종목도 있거든요. 요거는 시총이 너무 작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지금 화장품에서 화장품 원재료 쪽으로 분위기가 옮겨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케어 제품 관련돼 가지고 AS텍 그리고 선지뷰티 사이언스 갔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에서 화장 원재료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화장품 부자재? 화장품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시세를 내게 된다라면 분위기를 이어가게 된다라면은 화장품 부자재를 만들고 있는 이제 휴엠앤시 이런 것들도 리스트업 좀 하셔가지고 한번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전해주셨고요. 사실 아랍에미리트 수혜주로 오늘 가장 많이 크게 반응을 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겠죠. 세아 PNC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상한가도 터치를 했고 지금 28%대 급등 양상입니다. 뭐 수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지금 접근하기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거라면 저는 네. 지금도 나쁘지 않다 지금도 생각이 나쁘지 듭니다. 않나요? 어차피 네. 여기서 방향은 두 가지죠. 상한가로 마감이 돼서 다음 네. 주 월요일 날 시초에 갭이 뜨던지 아니면 여기서 밀릴 건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저는 1,180원 손절가 잡고 오늘의 종가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트레이딩 해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팩트는 이겁니다. 세화 PNC가 지금 모레모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아틀란티스 더 로얄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UAE 쪽으로 특히나 5성급 호텔에 지금 입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컨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에서 큰 흥행을 좀 불러일으킨 제품은 중저가의 제품이고 이 세화 PLC의 어떤 라인업은 엄청나게 고가 라인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화장품 섹터를 좀 같이 볼 수는 조금 없지만 지금 세화 PLC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굉장히 좀 작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업이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중동 시장의 매출을 좀 체크를 해봤었을 때
매년 지금 400에서 혹은 600%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어떻게 보면 중동 쪽의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기업이니만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될수록 한두 번 더 저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 철폐가 20%에서 제로가 되거나 뭐 30%에서 제로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네. 기존에 5%였다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관세 철폐가 갑작스럽게 뭐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이득이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선 시장에서 오늘 이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입증해준 세화 PNC를 저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화장품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케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중동 쪽에는 선케어 의미가 없습니다. 날씨가 그런데 무슨 선크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중동 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고, 그 외의 종목들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쪽은 히잡으로 다 가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선케어 제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유, 그래서 히잡 사이에 보이는 그 부분은 이제 선케어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저는 또 궁금한 부분이 뭐 네.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뷰티하면 미용기기도 제가 주목을 해볼 만한데, 사실 화장품주에 비해서 미용기기가 그렇게 좋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조금 들긴 하는데 네네. 어떠세요, 의견이? 미용기기는 네. 화장품처럼 계속 그 지속성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물론 그 수혜가 분명히 되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수혜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클래시스, 이제 제이스 메디칼, 원텍 이런 것들인데, 이게 결국 이제 클래시스가 중국 약품 감독 관리국의 품목허를 받게 되면서 이제 원텍이란지 그리고 제이스 메디칼까지 기대감이 있게 되면서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연속성은 좀 안 나와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은 다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 네. 소위만 쏠림 현상을 해가지고 한쪽 집중시키는 게 최근 시장 같은 특징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쪽 보게 되면 뭐 화장품 좋았지만은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뭐 지금 가야 될 부분들이 면세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카지노 가야 되는데, 물론 오늘 카지노 조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동안 보시면 같이 눌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쏠림 현상에 의해서 화장품만 그냥 급격하게 땡긴 게 아닌가, 수급의 쏠림 현상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장 분위기 좋아지게 되고 소비자는 지금 오늘 오랜만에 의류수도 강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게 되면은 미용기기 쪽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비침 수비를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앵커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비침 수비를 해가지고 그런 시술이 한 5일이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국내에 와가지고 그거 받고 돌아가게 되면 티 안 나게 하고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지금 계속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좋아지게 되면은 중국 소비주 내에서 화장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용기기라든지 면세점 이런 쪽으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능성 측면에서 클래시스 한 번 더 질문해 드릴게요. 네네. 이것도 이제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57%대 그랬었나요? 수익률을 벌써 내셨어요.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지점에서도 상승 여력 네.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간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의 종목들의 특징이 그냥 가는 놈이 계속 가요. 네. 가는 놈이 계속. 그게 그 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라 보거든요.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공매도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시장 그 상승의 그 종목의 어떤 시장이란지 종목의 상승을 어찌 보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종목이 상승했을 때 제어할 만한 장치들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런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뭐 클래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계단식 상승으로 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 시장의 특징을 봤을 때 가는 놈이 계속 가는 현상들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클래스 같은 경우도 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클래시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앞서서 이사님께서 카지노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카지노 보니까요, 와, 정말 많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73%의 섹터 전반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일전에 짚어주셨던 롯데 관광개발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8%대 급등 양상입니다. 자, 지금 자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지금은 더 보유를 해도 괜찮다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이유는 두 가지로 좀 압축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결국엔 지금 화장품주들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중국만을 바라보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일정 부분의 상승에 대한 한계, 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면 그 자금들이 또다시 다른 쪽으로 움직였을 때 과연 어디 쪽으로 볼까? 오늘은 의류가 조금 당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볼까라고 하면 저는 카지노도 한두 번의 순환매는 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문제는 몇 기업 없지만 거기서 누구를 골라야 될 거냐. 네. 이게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변동성을 좀 고려하신다면 롯데관광개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고 네.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하얏트 호텔을 갖고 있어서 카지노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으니 그리고 특히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았다면 손절을 제가 아마 오늘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1분기마저 실적이 안 좋았다면 유상증자라든지 시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기에 저는 만약에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롯데관광개발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내 대장은 누가 뭐래도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이쪽이 가장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롯데관광개발보다 변동성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정성보다 변동성을 생각하겠다. 그럼 롯데관광개발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안전하다라는 걸 택하신다면 파라다이스가 저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잡은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롯데관광개발 본부장님께서 짚어준 이후에 벌써 12%대의 수익률이 난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종가 매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님의 섹터부터 볼게요. 의료 AI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장에서 1%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도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추세 어떻습니까? 일단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네.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의료 AI주 같은 경우는 숙제 이제 흑자 전환 네. 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와야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의료 AI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 소식이 있는 것들은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 JLK가 현재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뇌졸중 시장이 어쨌든 해마다 이제 8% 성장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AI 진단 솔루션 기업이 이제 JLK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의 AI 솔루션인 JLK-LVO 요게 이제 미국 FDA 인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허가를 획득하게 되면은 흑자 전환 속도도 아마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라파드 AI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즈 AI 이 두 기업이 있는데 미국의 라파드 AI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받고 난 이후에 보험수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비즈 AI 같은 경우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대형 병원분을 포함을 해서 800개 정도의 병원에 현재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초기 신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JLK의 이 AI 솔루션이 만약에 인허가 좀 받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가격이 회당 1,04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에 100만 원이 넘어간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보다 좀 비싸게 어쨌든 뭐 판매라고 좀 하겠습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허가가 되고 난 다음에 영역을 조금 넓혀가게 되면서 과거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미국 허가를 받게 되면서 영역을 많이 넓혀나갔던 것처럼 그런 효과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뇌졸중 AI 솔루션 같은 경우 5개 제품이 이제 연내 FDA 쪽으로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 쪽을 보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AI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JLK 요 두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JLK 같은 경우는 4월 26일부터 꾸준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잡아보게 되면 아마 지금 흑자 전환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241선에는 2만 원이 1차적으로 저항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목표 주가는 2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JLK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종가 베팅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이벤트가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일정과 관련해서 이쪽 섹터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일정도 일정이고 네. 하반기 저는 길게 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쪽이 애플이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I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빠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을 기업은 저는 애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AI의 어떤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의 뭐 후발주자라고 인식이 되지만 우리 개인 사용자들이 사실은 지금 접근성에서 굉장히 문제를 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는 것도 알겠어. AI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실상 내 생활이 바뀌는 건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아이폰 시리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애플은 조금 뒤늦게 부각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역시나 애플 걱정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계좌 걱정이나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시됐던 게 결국엔 중화권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 내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늘어난 것을 확인을 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에서의 이제 애플 시장의 어떤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애플 브랜드가 엄청 인기 있어서 보급률이 올라간다라는 지표가 아니라 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가 이 핸드폰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워낙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 보급량 자체가 좀 늘어난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봐야 되긴 하나, 어찌되었든 총 판매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음은 애플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 그리고 이제 더욱이 OLED 패널이라든지 AI 탑재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요. 교체 시기에 따른 투자 심리를 조금은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저는 많아서 애플 관련주들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 애플의 주가가 4월 달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우리나라 기업들까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플 관련주 하면 저는 먼저 떠오른 게 LG 이노텍, BH 이런 종목인데 이 두 종목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 종목을 지금 보고 있자니 LG 이노텍을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예요. 참담합니다. 일단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1분기를 통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구나, 회복이 되고 있구나를 조금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봤었을 때, 그 길다라는 것은 올해 4분기를 좀 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1분기보단 낫겠지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지금 애플에서 디스플레이 발주를 줄 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적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수량도 늘었는데 면적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 혹은 맥북 이러한 제품까지도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에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시간과의 싸움, 어떤 수급 공방의 싸움은 좀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가격대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시청자분들이 이미 기업 다 압니다. 아마 네. 그리고 제가 말했을 때 욕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너는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가격대에 따라서 좀 매매 전략을 드려보면 네. 15,000원 이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 가격부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없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부터 천천히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최근에 지금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9,700원 혹은 조금 더 낮게 잡아봤을 때 9,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절반이라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올라왔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까 고민을 많았는데 짧게는 12,000원을 보지만
조금 길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15,000원까지 어떤 상승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제가 여기서 기대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백색가전, 네. 그러니까 TV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1분기에 확인을 했고 올해 2분기, 3분기 올림픽 시즌이 있어서 아마 수요가 한 번 더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좀 기대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일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OLED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OLED를 개발한 지 벌써 수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예전보다 수율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에 저는 조금은 더 마진율에 대한 개선세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2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15,000원 이하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면 한번 그렇게 트레이딩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하시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발열과 관련된 부분을 잡아야 하는 이슈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종목별로 살펴보니까 삼성공조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그 상승분은 거의 다 내려놨습니다. 장중에 24%대까지도 올랐다가 지금은 8%대 정도로 주가 반응하고 있는데 자, 오늘 장에서 삼성공조의 흐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원리를 찾아처럼 네. 그냥 이제 액심 냉각 얘기 나오니까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냉각 관련해서도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결국 삼성공조까지 연결했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질문하면서 제가 잠시 머뭇했는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과거에도 어떤 섹터가 있었는데 그 섹터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 가지고 조금 연관 있는 종목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상승시키는 그런 과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면 삼성공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액심 냉각 도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KN서울, GST는 종목들이 갔었는데 그거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도 냉난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결고리 그러니까 연관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3일 동안 주가를 띄웠던 거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조용했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삼성공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최근에 가지고 거래한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두더지 접기라는 거죠. 액신 냉각. 이 냉각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다 찾다 보니까 이제 삼성공조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또 이게 삼성공조니까 네. 액심 냉각 관련돼 가지고 요 종목까지 떴구나. 테마주구나. 뭐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 네. 본다면 LG전자 보는 건 어때요? LG전자요? 네. 그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연결고리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LG전자가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차라리 LG전자가 낫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단발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줄 것인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AI 관련돼 가지고 누가 보다도 삼성공조보다는 그래도 LG전자가 한 번 정도 다 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LG전자도 그렇고요. 삼성공조도 그렇고 둘 다 어쨌든 한번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반응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식을 건가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올 건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삼성공조보다는 LG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느 걸 선택할래라고 여쭤보신다라면은 저는 오랜만에 LG전자가 반응이 나와서 한 12만 원 부분까지 한번 재순환매 저는 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AI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전력 설비, 전선 이쪽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선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아직 추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당연하죠. 네. 일단 뭐 최근에 조정 시에 외국인 수급 대표적으로 대한 가온, 뭐 대원전선들의 이제 수급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조정받았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가온전선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대원전선도 지금 사실 조정 시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어떻게 보면 전선주들의 이 조정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 문제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조정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주식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을 원하는데 그러면 주식을 못 삽니다.
어차피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네. 지수가 한번 출렁이기도 하고 종목군들도 한번 쉬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또 매수를 하는 기회가 되는 거고 네. 또 그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익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밀리게 되면 요새는 조금만 밀려도 네. 이제 추세가 꺾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I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는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조정은 매수의 기회 대신 한 번 크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다음 큰 시세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천천히 나눠서 하는 비중 조절만 네. 잘 하신다면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쉬어가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까? 돈 없을걸요 개인 투자자분들. 네, 그래서 바로 사시기보다는 네. 저는 만약 전선주를 좀 보신다면 네.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가운전선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고 매수를 해본다면 오늘 일부 그리고 한 2번에서 3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6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55,000원 그리고 박스 하단은 45,000원 이 사이 안에서 천천히 한번 모아간다라는 가격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전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약간의 강세 기조를 보이나 싶었는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혼조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크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0.73%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연일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2,616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강세 기조를 보여줍니다. 0.7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38선의 종가스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 기조를 보입니다. 8,644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오늘 6,840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까지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양상 펼쳐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어제와 오늘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85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갑자기 코스피 시장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사님,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하이닉스 같은 추가락 제한 이런 것들 영향이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어쨌든 8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네. 이 8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온 부분들 속에서 어떤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방송 초반에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까지 좀 오버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좀 해봤을 때 어쨌든 이제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어제 어떤 수급 현상을 봤을 때 주가락 어떤 제한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0.2%이긴 하지만은 뭐 상승 흐름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와 동반해가지고 2차 전지들이 조금은 호전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 이 말씀 드릴게요. 그냥 전일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좀 어쨌든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이 코스피의 주가라고 좀 제한시키는 그런 요인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해서는 현재 약세 하락 그 파란불이기 때문에 음봉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의 어떤 현물 매도가 좀 진정세를 보이는지 여부를 일단 보는 숙제가 분명히 남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상승 모수가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네. 지금 코스피가 파란불이고 코스닥이 빨간불인데 네. 종목별 등락이라고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상승 모수가 더 많고 네. 코스닥은 하락 모수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눈에 좀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게 넘어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생 모두 힘이 좀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매도가 나왔다 보니까 네.
이 과다 매도 이후에 조금 시장이 그런 매도가 끊기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현상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보실 때 눈에 안 보이는 것들까지 보셔야 돼요. 그게 결국 네. 투자 심리고 시장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비 어쨌든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면서 반전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개별적으로 하이세트 하락이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 제한 가능성에 좀 무게를 중심을 두고 그냥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대 시장 지금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앞서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때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낸 상황입니다. 0.33%의 내림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줍니다.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급 상황 양대 시장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점 앞서서 짚어드렸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 모두를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등락하는 종목수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수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 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가 소폭의 강세를 보인 만큼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집계 됐습니다. 섬유의복이 그 안에선 가장 좋았습니다. 4.32%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가스업입니다. 2.13% 강세, 의료 정밀 업종에서도 2.03%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12%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화학업종으로 2.49% 상승 마감, 섬유의료 업종에서도 2.21%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의류주 쪽에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도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까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상위로 많이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수급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올 만한 지금 위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플랫하게 이제 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과 종목군들을 대응을 할 거냐 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수급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까지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어떤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 날이라서 수급의 중요성은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주는 그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6월 11일 되면 10일부터 월요일이거든요. 네. 월요일부터 우리나라 기준으로 엔비디아 액분 이후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날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성을 보이느냐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반기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키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돌아오는 주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혼자만 질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빠질 만한 요소도 지금 없는 상황 속에 저는 그 외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장 후반부에 이제 나타난 특징이 지금 하나가 있죠. 2차 전지가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며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2차 전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다음 주에 반도체가 계속 관망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크게 문제 없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면서 개별주의 시대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 이제 지수의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빠졌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그동안에 좋다 했던 에너지주였는데 네. 오늘 그 에너지주들 아랫골이 달리면서 다시 상승 기조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움직임을 보면서 2차 전지의 어떤 바닥을 잡으시는 분들 네. 혹은 2차 전지가 올라옴에 따라서 지수에 이제 큰 변동이 없으니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 개별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는 에너지주를 저는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는
오늘은 아마 SK하이닉스의 그 뉴스 때문에 지금 네. 내렸다라고 좀 보여지죠. 네, 오너 리스크. 네, 아무래도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 다 같이 내렸어야 됐는데 네. SK하이닉스만 유독 약한 건 그 뉴스 때문이라고 저는 네.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는 그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네. 하지만 대형 주인이만큼 한 번에 다 사는 전략을 이제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사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전으로 시계만 돌려봐도 삼성전자 어제 좋은 가격대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들 고민을 하죠.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반도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는 조정은 곧 기회다. 대신에 이제 비중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좌에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지겠지만 매수라는 의견에는 이견 없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기도 하셨는데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주가가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다면 미국 증시도 출렁일 수 있고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그 액분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흔들린다. 근데 그것도 결국 과거 사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 상황이라기보다는 종목의 상황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액분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애플 그리고 가까운 과거로 보게 되면 테슬라 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 애플 같은 경우는 액분하고 나서도 주가 잘 갔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쪽보다는 애플 쪽으로 이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네. 차트가 그 최근에도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질문을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 천비디아 얘기 나올 때부터 이게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사례를 좀 찾기 위해서 조금 많이 찾아봤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2020년도 6월달 애플 흐름과 제가 볼 때는 좀 유사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쎄요, 지금 조정보다는 액분위의 조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액분화 그러니까 늘리고 쪼개고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안 가는 건 우리나라지 미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그런 걱정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주가 상승 뭐 애플 사례를 보게 되면은 주가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PC 물가 지수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달입니다. 새롭게 좀 전략을 업데이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 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네. 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전체 포트에서 저는 여전히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좀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나머지 한 20에서 30%는 저는 앞서서도 뭐 전력 관련주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좀 다르겠지만 저도 전력기기 쪽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안 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벌써.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뉴스가 있는 쪽은 오히려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붙어 있는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 시즌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는 엔비디아 액분 이후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지금 전략이고 이 전력기기는 반도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드리면 저는 제약바이오 대표적으로 뭐 퓨처캠과 같은 기업들 네.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도 뭐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로노이라고 하는 기업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번 반짝했다가 또 들어가는 분야가 하나 있거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네. 이쪽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을 하면 필수적으로 지금 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LFP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나라 걸 쓰느냐 아니면 중국 걸 여전히 쓸 것이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럼 배터리 팩, 배터리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건 명확하게 서진 시스템과 이렌텍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을 돌려볼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E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JLK입니다. 연내에 뇌출정 AI 솔루션이 FDA 신청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라인 14,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면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애플 AI 적용 신형 아이폰 판매 호조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라인 9,7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